한때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유행했던 시대에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품질 불량 상품, 계량 속이기 등 각종 사기적인 판매 행위로 인해 많은 불만을 갖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소비자원의 설립, 소비자단체의 활동, 기업의 노력, 소비자 역량 강화 등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소비자가 100% 약자의 입장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소비자가 갑의 입장에서 판매자인 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블랙 컨슈머라 불리는 문제 행동을 하는 소비자들의 사례는 이제 언론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대면 채널이 늘어나고 기업마다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블랙 컨슈머 문제가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객 보호 제도를 악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영세한 소매업 고객 접점 직원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클래스에서는 도를 넘어선 악성 소비자들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해야 할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대면 시대에 즈음하여 요즘 블랙 컨슈머가 너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그 소비자와 학계를 대변하여 우리 이종혜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실 거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교육 컨설팅과 또 고객 접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에 대한 대변자로서 같이 블랙 컨슈머라는 주제지만 각자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를 논의해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잘 갖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블랙 컨슈머라는 말 자체가 좀 불쾌할 수도 있고 정당한 항의인데 그걸 블랙 컨슈머라고 오해받을까 봐 좀 싫은 메시지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일부 민감한 소비자들은 그거를 뭐 이제 위축되는 약간 그런 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을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아주 소수의 악질적인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 방안이나 예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좋은 교육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블랙 컨슈머는 선량한 고객들을 위해서 필요한 대처 방안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혹시 저희는 고객들이 기분 나쁘시게 생각할까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사실 맞아요. 이게 블랙 컨슈머를 제대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면 많은 선량한 고객도 블랙 컨슈머로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즘 이 비대면 시대에 그 악의적인 분들은 너무 계획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한복을 추석 때 잠깐 입으려고 주문했다가 바로 입고 환불하는. 이거는 그냥 뭐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고의와 악의가 계획을 가지고 한 거죠. 네, 이런 경우. 그리고 나아가서는 막 그 제품에 이물질 들었다고 있지도 않았던 이물질 있어서 내가 치아가 부러졌다 이런 거짓말에 가까운. 거의 이거는 저는 사기라고 봐요. 예,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즘 그 소비아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소비자 양아치를 합쳐서 누군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데. 네. 그러니까 좀 소비자들이 이거 들으면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몇몇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으면 잘못하면 이게 악의가 계속 반복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블랙 컨슈머의 정의는 도대체 뭐고 우리가 그분을 블랙 컨슈머다, 악성 고객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같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세요? 이렇게 블랙 컨슈머라고 정의 내릴 때 학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예,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할 때 진상 고객하고 또 악성 고객 이건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고의로 기업이나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뭐 폭언
뭐 때로는 폭행까지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괴롭히기 위해서 고의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정말 보상받기 위해서 예, 제일 싫은 말이 그거거든요. 정신적 보상해라, 뭐 시간적 보상해라 이런 거. 위자료. 네, 그래서 이런 악성 고객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 진상 고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진상 고객은 약간 이렇게 막말하시고 업무 방해하시고 너무 감정적인 하소연 하시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고의가 있지는 않은데, 이 악성 고객들은 어쩌면 친절해요. 심지어 되게 그 직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아주 조용조용하게 불리한 증거를 모아서 기업에게 이렇게 대처하는 되게 고의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단히 상습적인 경향이 있어요. 한번 해보고 나면 요 맛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세 번째는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점. 그래갖고 상식선, 물론 뭐 이 과도함이라고 하는 건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상도의상 기업의 어떤 공정거래 기준상 통상적인 기준보다 너무 과한 억지를 부리는 경우를 우리는 악성 고객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요즘 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사회가 각박해져서 그런가? 왜 이렇게 그 악성 고객들이 늘었을까요? 예, 우선 비대면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또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이제 늘어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이 개인들에게도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녹음, 녹화가 쉬워지고 또 SNS에 올리는 것도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 컨슈머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웬만하면 녹취 녹음, 이 증거가 되게 중요한 세상, 웬만하면 고소 고발 이렇게 가는 세상이 됐다는 게 참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대면, 또 인터넷 파워, 또 그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도 대단히 과당 경쟁을 좀 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요즘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서 막 100% 보상, 24시간 이내 환불, 이런 제도가 그 정말 이렇게 비어있는 그 사각지대를 통해 기업 고객들이 악의를 가지고 악용을 하고, 그게 이제 한 번 그렇게 피해를 그냥 보상해주고 나면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악용되는 경우들도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과당 경쟁에 따른 불가피한 요즘에 또 세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것이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 되면 됐는데 요즘은 막 제3자 배송기사 따로 있고, 직접 식품을 배달하는 배달 소형 자영업자 따로 있고, 주문받는 분 따로 있고, 결제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분 따로 있고, 이런 여러 관련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분쟁의 소지가 더 많아지고 그 사각지대의 빈틈을 노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늘어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래 하나에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누구 책임인가가 불명확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돼서, 그렇죠. 소비자들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종종 있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렇게 딴소리를 하면 이게 허점이구나, 이런 걸 안 걸. 또 우리 고객들이 참 요즘은 인터넷 발달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보상돼요, 막 이렇게 몇 번 그 서로 공유하고 나면 이게 보상, 원래 그럴 의향이 아니었던 분들조차도 그럼 더 요구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서 악성이 악성을 부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블랙 컨슈머의 이런 심각성이 숫자로도, 통계로도 좀 나타난 게 있을까요? 예,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국회의원실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은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블랙 컨슈머로 인한 민원이 연간 167.7건 정도가 되고, 이는 전체 민원의 8.9%에 이른다고 해요. 8.9%. 예, 그리고 또 이런 악성 민원을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4억 9,200만 원이 넘어서 거의 5억 원에 이르고요. 또 개별 금융사가 그 한 해 동안 들인 악성 민원 처리 비용이 102억 원 정도라니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뭐 돈은 잘 체감 안 되지만 8.9%는 되게 놀랍네요. 거의 10건에 1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특히 금융업은 그렇게 많이 클레임을 하기에 어려운 상품도 좀 복잡하고 이래서 구두 바꿔주세요. 뭐 내지는 이거 음식이 맛없어요.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별로 이렇게 클레임을 안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이 8.9%면 다른 업종, 뭐 이커머스 쪽이나 플랫폼 쪽은 장난 아니게 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 뭐 금융만 그런 게 아니라 고객과 만나는 모든 업종, 공공기관까지도 이런 블랙 컨슈머 문제는 다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네. 엄밀히 따지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처 방안을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지, 그냥 웬만하면 그냥 고객 좋게 그 보상해드리는 게 고객 입장에서도 더 바라시는 바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과도한 보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보상 비용이 늘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선량한 고객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된다는 게 또 큰 문제고요. 요즘은 또 이런 고객 접점 직원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해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와. 그래서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또 그다음에 앞에 말한 그런 고객 보호, 또 이런 사회적 비용에 따른 낭비를 제거하는 거,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블랙 컨슈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와, 소비자와 학계 입장에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신나네요. 맞아요. 사실 이게 고객을 그냥 무조건 옳고 고객이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고 모든 고객에게 우리는 그냥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객 만족이 아니라 정말 선량한 고객들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그 합리적인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도한 보상, 그리고 과도한 어떤 법적 어떤 그런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접점 직원, 그리고 고객 접점에 대한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클래스의 우리의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보면 첫 번째, 블랙 컨슈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화는 나셨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조차도 우리가 혹시 이분 블랙 컨슈머야, 뭐 바라셔서 저래, 이러면서 혹시 오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블랙 컨슈머와 대처할 때 이분들의 이 악의적임과 고의적임과 상습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 생기게 해야죠. 예방하는 거.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리미리 회사적인 차원의 시스템과 또 우리 접점에서의 유의사항들이 있을지를 이번 클래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